다음 달에 열릴 월드컵을 맞이해 특별 제작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첫 발자국 1954년 피파 월드컵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5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4년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부터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정전 협정으로부터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황폐화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최빈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격동과 혼돈의 시기 속에 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54년 월드컵의 경우 아시아에 한 장의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유럽이나 남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구가 덜 발달된 대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경우 대한민국, 인도, 그리고 중화민국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도도 참가를 희망했으나 마감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월드컵 진출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열악한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아시아 지역 예선이었던 13조에 참가한 나라는 여기 나와 있는 세 국가 말고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선 직전 중화민국이 국내 사정을 이유로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은 한일전이 되었으며 홈앤 어웨이 두 경기로 승부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홈앤어웨이 경기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월드컵 진출 티켓을 두고 한일전이 열리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반일을 넘어 혐일에 가까웠던 당시 시대상에 따라 한일전을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홈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때는 아직 일본과 수교조차 맺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한국으로 불러들인 데다 패배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다가올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반일 정서가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없다. 일장기가 대한민국 땅에 나불거리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홈에서 열릴 한 경기가 열리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로써 두 경기 모두 일본 도쿄에서 치러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었습니다. 대외적인 이유로는 부족한 경기장 및 시설, 대한민국의 날씨를 들며 결국 대한민국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유영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출국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유영 감독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일본에서 두 경기를 치르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만약 이기지 못해 월드컵 진출권을 놓치게 된다면 감독과 선수를 포함한 전원이 현해 탓, 즉 대한해협에 몸을 던지겠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반드시 승전보를 전해 올리겠다는 전사의 마음가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감독과 선수들이 본인들의 서명을 적은 각서를 제출하며 반드시 승전보를 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죽음조차 불사한 그들의 강력한 의지에 이승만 대통령이 출국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1954년 월드컵 진출이 걸린 두 경기를 위해 일본 도쿄로 떠나게 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실제 1954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을 위해 일본에서 만들어진 홍보 포스터입니다. 1954년 3월 7일에 열리는 1경기, 1954년 3월 14일에 열리는 2경기, 그리고 경기가 열리는 장소인 메이지 신궁 경기장까지 적혀 있는 포스터입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메이지 진구 경기장에서 1954년 월드컵 진출을 놓고
동아시아 최대 라이벌 매치인 한일전이 열렸습니다. 당시 사진은 경기 당시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선제골을 넣은 쪽은 일본이었습니다. 전반 16분 나가노마 겐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며 1대 0으로 앞서 나간 일본이었습니다. 메이지 신궁 경기장은 그야말로 엄청난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원정에 선제골까지 허용하면서 초반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이 경기를 가져가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선제골을 허용한 지 불과 6분 후인 전반 22분 정남식 선수가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1대1로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전반 34분에는 최광석 선수가 역전골을 만들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을 2대1로 마치고 난 후 후반 20분이 되었을 때 성나곤 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며 3대1로 앞서 나간 대표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37분과 40분 아시아의 황금달이라는 별명과 함께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의 에이스로 불리던 최정민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5대1까지 경기 스코어 차이를 벌렸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이후 5골을 퍼부으며 일본 원정에서 역대급 대승을 거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었습니다. 결과는 5대1 대역전승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민국도 아닌 일본 도쿄에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경기에 임한 대한민국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압도적인 결과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한일전 역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승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찾아온 2차전, 장소는 똑같이 메이지 신궁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일본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17분 이와타니 도시오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0대1로 끌려가게 되었고 합산 스코어 5대2가 되면서 3골 차로 좁혀진 상황이었습니다. 일본도 자국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진출을 노렸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22분 정남식 선수가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동점골을 넣으며 2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스코어는 1대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34분 최광석 선수가 1차전과 마찬가지로 2대1을 만드는 역전골을 성공시키며 대한민국의 리드를 안겨다 줬습니다. 이 두 선수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은 합산 스코어 7대2로 더 크게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16분 일본의 선제골을 만들었던 이와타니 도시오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최종 스코어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로써 1승 1무의 성적 합산 스코어 7대3으로 일본을 누른 대한민국은 1954년 월드컵 본선 진출 성공이라는 쾌거를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에도 전해졌으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을 압도적으로 누른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하나밖에 없던 피파 월드컵 티켓을 따냈다는 소식에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왼쪽 사진의 경우 일본에서 귀국한 선수들을 환영하는 시가 행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의 경우 승전보를 정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을 환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서름과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생긴 1930년 이래 처음으로 월드컵에 진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시아 주권 국가 중에서 최초로 월드컵 본선 진출 성공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으로 따지면 1938년 월드컵에 네덜란드령 동인도로 참가했던 인도네시아 이후 두 번째로 월드컵 무대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알았을까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게 다가올 엄청난 시련들을 말입니다. 그 시련에 대해서는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